자, 기관계 통합형 작용과 건강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줘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순환계가 모든 걸 다 돌고 돌아서 운반을 시킬 수 있게끔 하겠죠? 그래서 심장이 계속된 펌프질에 의해서 여러분들로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받고 내보내게끔 할 거야. 심장에 뭐 동맥, 정맥 또는 동맥혈 또는 뭐 정맥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심장 그림도 갖다 놨거든요. 복습하고 문제 풀게끔 할 거고요. 순환계. 그러면 돌고 돌아서 모든 조직세포에게 필요한 양분들과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게 운반의 역할을 하는 게 순환계일 거야. 그죠? 그러면 공급받은 이 조직세포에서는 당연히 뭘 하는 게 목적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포호흡. 그치? 세포호흡을 해서 ATP라는 그 화폐의 구조로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필요할 때 그 ATP를 뭐 적절하게 ADP로 분해해서 근육을 수축시킨다거나 등등등에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경희랑 채윤이가 물어봤던 것처럼 세포호흡 과정은 ATP라는 화학 분자로 바꿔서 저장하는 것도 있지만, 세포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근데 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ATP를 합성하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전체 큰 텍스트야. 포도당 또는 뭐 아미노산 그 주 영양소, 소화시킨 주 영양소들을 탄소 화물이잖아. 얘네들을 산소를 바탕으로 하여, 그죠? ATP라는 화학적 분자로 바꿔서 저장을 할 때 얘 말고도 어쩔 수 없이 열 에너지가 생겨. 그죠? 이 열 에너지는 주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고. 됐죠?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ADP를 ADP로 변환을 시켜서 ATP로 저장을 하면 계속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일을 계속 하고, 그죠? 이렇게 쌓여졌던 ATP들을 필요한 것마다, 포도당 같은 경우는 보통 38개를 만들어 주는 거고, 포도당 한 분자의 경우는, 그래서 필요한 곳 장소에서 뭐 10개의 ATP를 10개의 ADP로 빠질 때 나오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근육을 수축시킨다거나 물질을 이동시킨다거나 등등등에 사용하는 거라고. 돼요? 그래서 요거 전체는, 그지? 얘를 우리가 중학교 때는 생명활동 에너지라고 배운 거고, 이렇게 저장된 얘를 생명활동 에너지. 너도 에너지, 너도 에너지. 그죠? 둘 다 에너지.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일부는 어디에 사용된다? 근수축에 사용된다. 에너지의 세포호흡에 의한 결과 에너지의 일부는 근수축에 사용된다. 세포호흡에 의한 결과 에너지의 일부는 체온 유지에 사용된다. 다 맞는 말, 맞말. 자, 그리고 등등등 이 에너지, 이 영양소들이 어떠한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노폐물이 다르겠지. 그치? 노폐물들. 그런 노폐물들을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배설기에다가 운반을 시켜서 버려주게끔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순환계에 돌고 돌게끔 이 조직세포에게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주기 위해, 양분이 큰 덩어리로 들어오니까 입, 식도, 그죠? 위, 마찬가지. 작은 창자, 7m나 되는 작은 창자. 중학교 때 소정으로 배웠어.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큰 창자, 그죠? 대장, 그죠? 여기를 거쳐서 그냥 지나가면 뭐 똥꼬, 항문, 그죠? 네,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진 않지만 어디? 간, 쓸개 사이에 있는 이자, 췌장까지 도 소화기관이야. 그치? 간도, 쓸개도, 이자도 소화기관. 오케이? 그래서 소화해서 최종적으로 이 소정이한 장소에서 잘 소화를 시켜가지고 이 소화됐던 사이즈가 작은 걸 소장 속에 있는 이렇게 꾸른데 있죠? 뭐 있어요? 먼털. 융털. 그지? 융털에. 그지? 융털 속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하나 뽁 솟아 있는 거 무슨 간? 암주간. 주변에 얼르르르르는 거 무슨 간? 모세혈관.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건 주로 어떤 양분? 수용성. 비타민 B씨 또는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거. 암주간으로 흡수되는 건 주로 지용성.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지용성이라고 하는 것들만 주로 배웠을 건데, 실제 지방들이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으로 소화가 됐지. 그지? 최종적으로 지방 글리세롤과 얘가 글리세롤이야. 그리고 너가 지방산이야. 중성지방이 이렇게 소화가 되면 이 소화됐던 형태들의 형태로 흡수가 된다라고 배웠을 건데, 실제는 여기에 있는 융털의 상피세포를 통과하면서 다시 지방으로 합체가 돼. 아니 이렇게 다시 합체할 거면 뭐들어 헛짓거리로 또 뭐 했대요? 방향이 그럴 거야.
들어올 때는 얘가 사이즈가 작아야지만 여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암주간이라고 하는 건 안 해도, 암주간이라고 하는 건 안 해도 약간의 액체가 들어있으니까 혈장이라는 림프액이 있으니까 이 림프액이라고 하는 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들끼리 다시 끼리끼리 뭉쳐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아이가 다시 지방으로 합체가 돼서 흉터의 암주간으로 이동되어서 지방이 된 채로 이동되어 갑니다. 네, 이게 이제 텍스트 프린트에도 또 나와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할게요. 여튼 소화계, 순환계, 그 다음 여기 조시대표에게 충분하게 뭐를 산소를 공급해줘야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산소 기관계가 있죠. 코, 기도, 그죠? 기도도 순간으로 바뀌었더라고. 순간지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었어. 순간. 지금 저도 인두염이 걸려가지고 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지 이게 닫고 후두개와 개폐 그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여전히 좀 칼칼하긴 하거든요. 이게 공기들이 지나가는 기관 있었죠. 코, 기관, 좌우 기관지, 양쪽에 폐, 그리고 더 가느다란 세 기관지로 나뉘어져 가지고 끝에 페포들이 3억 개 모여 있었죠. 페포라고 하는 용어들이 더 익숙하잖아요. 네. 너네들 엠픽 책으로 보니까 얘를 다시 초등학교 때 배웠던 허파과리라고 하더라고요. 페포가 허파과리가 됐고요. 너무 과소평가하는데. 자, 허파과리가 됐고 그 텍스트가 더 길어졌어. 그리고 여기가 순간 이렇게 기도를 기관 좌우로 나눠진 기관지. 이거 뭐 순간지인가? 이름이 기억 안 난다. 세순간? 세순간인가? 아무튼 이거. 그러니까 국뽕이 약간 차올라서 최대한 한글말로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한자가 아닌. 근데 우린 이게 더 익숙했는데 어떤 흐름이 그렇다면 뭐 따라가야 되겠지. 어떻겠어요? 교육부장. 뭐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헛박가리를 감싸고 있는 뭐가 있어요? 모세혈관 있죠? 네. 모세혈관에 피들이 쓱 지나갈 때, 그죠? 이렇게 혈액이 지나갈 때 우리가 피토해지거나 피가 이제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혈액이 쓱 지나가면서 이제 분합차이완 확산 현상으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기체가 이동하죠. 네. 그래서 산소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고? 페퍼에서. 네, 그치? 페퍼 쪽에서 페퍼를 둘러싸고는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이동하는 거죠. 이 산소를 이동시키는 건 누구고? 산소를 이동시키는 건? 확산. 헤모글로빈. 네, 방법은 확산이고, 그렇지. 이동시킨 놈은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이고. 그쵸? 그래서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이 최대 4개의 산소와 변합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헤모글로빈의 개수가 적혈구에 딱 한 개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2억 5천만 개 정도 들어있어요. 10억 분자에 모든 적혈구가 다 포함된다 그러면 10억 분자. 왜? 하나의 헤모글로빈당 4개의 산소를 결합시켜서 운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적혈구에 2억 5천만 개 곱하기 4, 10억 분자 정도의 산소를 운반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세포는 엄청나게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고 쓰고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동되고, 그다음 당연히 분합체연 확산으로 이산화탄소가 온몸에서 많아져서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이동되어 갔을 거 아니야. CO2. 그러니까 CO2는 어디가 많고, 페포 쪽에 모세혈관이 많고, 어디에서? 페포 쪽 모세혈관에서, 페포의 모세혈관에서 페포 쪽에 실려져서 쑥 하고 나가겠지. 네, 그래서 이것도 분합체연 확산이다. 근데 확산은 ATP를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확산과 삼투, 우리 이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에서 확산과 삼투는 절대 ATP를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죠? 생명활동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저 기체가 이동하는 분자의 어떤 이동이다. 이렇게 확산했고요. 했고요.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나왔네요. 자, 순환계에서 심장을 한번 다시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어차피 소화 효소들은 프린트 보면서 저랑 같이 블랭크를 채울 거니까 심장 기억? 위가 방이었나요? 위쪽이 방이었죠. 2개 심방, 2개 심심. 그죠? 위쪽. 근데 저는 외우게끔 시킬 때 저랑 많이 하셨으니까 요렇게 깊숙이 들어간 하트로 많이 나타냈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왜냐면 심장의 그림이 여러분 페이지 보시면 여기 3쪽에 있어요. 나머지 다 같이 채우고 문제 풀기 할 거야. 3쪽에 거기 프린트 보시면 심장이 이렇게 그림 보이고 그 옆에 되게 많이 나오는 폐순환과 그 다음 체순환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림들이.
자, 왼쪽에 있는 심장 근육을 보시게 되면 위에가 방이고 아래가 실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가 이렇게 봤었을 때의 우와 자가 아니라 내 심장을 이대로 꺼내놓고 나는 오른손잡이. 그러니까 이쪽이 우, 너가 우, 그죠? 너가 자, 너가 자. 오케이? 그래서 위가 심방이고 항상 혈액은 방에서 실로, 옆방으로 안 가요. 방에서 실로, 방에서 실로 흐르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혈액이 역류되면 안 되니까, 그죠? 심실이나 두 개의 심실이 동시에 수출해서 폐로 갈 거 폐로 가고 온몸으로 갈 거 온몸으로 갑니다. 오케이? 예, 여기는 이제 온몸의 모세혈관이에요. 조직세포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흘러서 이제 기체교환을 받거나 영양소들을 공급받는 거고, 이렇게 흘러서 아까와 같이 이산화탄소 나가고 산소 받아오고. 맞죠? 오케이? 그리고 동맥과 정맥의 기준은 무엇을 동맥이라고 합니까? 나가는. 그치, 심장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받고자 하는 그 혈액, 그 장기가 기준이 아니라, 혈액을 받는 그 장기가 기준이 아니라 심장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동맥 아니고요,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심장에서 나가니까, 나가면 동맥. 그죠? 그죠? 심장 쪽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면 정맥. 네, 맞아요. 들어오면 정맥. 그래서 여기에 폐를 향해 나갔죠? 무심실에서. 그죠? 나갔죠? 그럼 여러분 거기 심장 그림에 나와있지만 이 혈관의 이름은 뭐예요? 폐동. 그치, 폐동맥이죠. 폐동맥입니다. 오빠 듣고 있죠? 여기 이 그림 한 번만 더 보세요. 이것도 그림 폐동맥. 그래서 폐동맥이 쫙 오른쪽으로 꺾어서 나가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폐동맥이 지금 여기도 있지만 가운데 손가락 할 뻔했어요. 여기도 있지만, 그죠? 여기도 있어요.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실제 폐는 양쪽에 몇 군데 있어. 두 개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심실에서 나가서 좌폐동맥, 우폐동맥 두 곳으로 가고, 두 쪽의 폐에서 기치견에서 여기 이 좌심방에 해당하는 여기로 두 개로 합쳐져서 들어와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폐정맥 맞죠? 좌심방 거쳐 좌심실로 내려왔어요. 그럼 좌심실이 수축해서 이 모든 영양소나 산소들을 온몸으로 공급해줘야 되니까 좌심실이 수축하면 대동맥을 통해 가겠죠. 저 사이즈가 큰 넓은 부분 여기가 대동맥 맞죠? 여기는 온몸의 모세혈관, 이제 조직세포들, 그죠? 그리고 조직세포에서 영양소, 산소 받고, 여기는 열심히 세포호흡하고, 그럼 노폐물 만들어지고 받아서 대정맥을 거쳐서 무심방으로 들어오더라. 맞죠? 무심방으로 들어오더라. 자, 그러면 무슨 순환의 항상 시작은 내보냈기 때문에 순환이 될 수 있어서 심실부터가 순환의 시작. 심실부터 순환의 시작이고 심방으로 끝나요. 돼요? 그러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폐순환은 기체를 교환해서 오는 거니까 폐를 도는 순환이 폐순환인데 우심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좌심방까지가 폐순환. 맞죠? 오케이? 그 다음 온몸 순환은 온몸으로 모세혈관을 통해 온몸에 있는 곳에 영양소나 산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받아오는 형태니까 좌심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른쪽 여기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무심방으로 들어오는 것까지가 온몸 순환. 됐죠? 기체교환뿐만 아니라 영양소랑 산소를 공급해주는 형태가 온몸 순환. 그게 여러분 책 페이지 아래 3조 아래 절을 다 나열되어 있는 거고요. 한 번씩을 다시 검토해서 머릿속에 받아진 상태 안에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서 설정해서 넣어두었습니다. 머릿속에 박아주시고,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넘어가기 전, 심장 넘어가기 전, 동맥과 정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들아, 동맥혈하고 정맥혈은 똑같나? 산소는 이산화탄소. 그치. 비포랑 애프터를 비교했을 때 지나고 난 다음에 산소의 농도가 높아져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프레시해진 피들이 흐르는 곳들이면 동맥혈이라고 해요. 그지? 그러면 폐를 거치면서 여기서, 그지? 산소를 많이 받아서 엄청나게 프레시한 게, 제일 프레시한 게 폐정맥. 그지? 무심방, 좌심방, 좌심실도 프레시한 동맥혈. 그죠? 프레시해요. 폐정맥 프레시합니다. 이름은 폐정맥이지만 무슨 혈이 흘러요? 동맥혈이 흘러요. 그죠? O2 농도가 높은 프레시한 피들. 폐정맥이 제일 프레시하고요. 그죠? 좌심방도 프레시하고 좌심실도 프레시하며 어디까지요? 폐, 동맥까지도 프레시합니다. 네, 온몸으로 주기 전까지, 모세혈관에게 주기 전까지니까. 아마 지금 정환이랑 규빈은 신기할 거야. 저거는 진짜 시험 기간에 했던 건데 또 나오네. 맞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같아. 이제 이 생명이, 그지? 뭐 생명을 하는 학도들이 진짜 이 심장의 구조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심장의 구조들이 어떤 형태냐. 의사 선생님도 배우는 구조에 약간의 플러스 알파만 의사 선생님이 그걸 배우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만 해주시면 크게 막 이거저거 깐지 쓰듯이 외울 필요 없이 진행은 좀 가능하겠죠. 자,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맥혈은 자 뭐예요? CO2의 농도가 애프터 상태일 때 높아진 거, 그지? 정맥혈이 누구겠어? 대표적으로 정맥혈은 대정맥이 제일 정맥혈이겠네, 그지? 온몸을 돌면서 CO2를 많이 받았을 거니까 대정맥이 이바이 제일 많이, 정맥혈, 무심방, 그지? 무심실, 그죠? 그리고 어디까지? 폐동맥까지 정맥혈. 대표적인 게 폐동맥이 정맥혈. 됐지? 그죠? 동맥혈과 정맥혈 다 받아들였고, 폐순환과 온몸순환까지 다 받아들였고, 수단계까지 했고, 호흡계도 부담차형 확산 기체견을 머리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화 요소들 보면서 블랭크를 채워갈 거고, 배설계만 살짝 남았는데 일단 블랭크를 채우고 배설계를 봐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어떤 액션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1번 처음에 프린트에서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걔네들 무슨 영양소야? 3대 영양. 3대 영양소, 다른 말로 주 영양소, 그죠? 왜 주 영양소라고 해? 에너지 원으로 사용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블랭크 CHO로 구성되며 에너지 원, 즉 그람당 4kcal 에너지 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탄수화물을. 그래서 그 오른쪽에 다당류랑 그죠? 단당류랑 이당류 나와 있죠. 어느 정도 외워두시고 알고 계셔야 돼요. 대표적인 다당류 식물의 광합성 결과 녹말, 동물의 간에 저장되는 다당류 글리코젠, 그다음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구조 다당류 셀룰로스. 자, 그 다음에 이당류 젖당이나 엿당이나 설탕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단당류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있는데 포도당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엿당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녹말과 글리코젠, 셀룰로스까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최종 소화산물과 최종 분해산물인데 선생님 최종 소화산물은 알겠어요. 근데 최종 분해산물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최종 소화산물은 기본적이니까 가장 사이즈 컸던 탄수화물을 잘라서 제일 사이즈가 작아진 뭐가 되게 하냐 물어본 거죠. 얘는 포도당이겠고요. 네. 최종 분해산물은 뭐냐? 그래서 걔가 세포에 사용이 돼서, 그지? 38개의 ATP로 저장이 된가 열 에너지로 바뀐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뭐냐? 그게 최종 분해산물이야. 자, 탄수화물이 만들어낸 최종 분해산물은 뭐하고 뭘까요? C와 H와 O를 갖고 있으니 물. 주로 이산화탄소라는 노폐물과 물이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C와 H와 O라고 하는 것만 갖고 있습니다. 자, 단백질. 거기 N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단백질은 C와 H와 O 뿐만 아니라 N, 유일하게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체잖아. 그죠? 단백질 하고 있어요? 처음 봤어요? 아니죠? 단백질 하고 있고요. 글로불린이나 헤모글로빈 각종 소화효소나 물질대사나 호르몬들의 주 성분이 되고, 소화산물 뭐예요? 아미노산,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뭐로 사용돼서 ATP를 만드는 세포에 사용돼서 만들어진 최종 분해산물은 마찬가지로 뭘 만들고요? CO2와, 그죠? 이렇게 해서 H2O와 그리고 뭘 만듭니까? 그렇지, 암모니아. 근데 우리는 알고 있네. 암모니아. 화학적으로 반응이 너무 세서 암모니아 형태로 나가나? 그치, 요소를 어디에서 바꿔? 간에서. 이제 얘를 간에서 요소로 바꿔서, 요소의 화학식은 NH2 가로치고 2CO 예요. 제가 잘난 척한 건 아니고요. 가끔 모의고사 문제에서 얘가 그럼 동화작용이게 이화작용이게 물어봐요. 동화일까요? 이화일까요? 동화. 왜냐면 간에 이 암모니아를 이 요소로 만들어주는 그 효소들이 간에만 유일하게 있어. 이산화탄소도 들어가야 되고요. 되게 최대한 화학적으로 안정화된 형태를 만들려고 이렇게 암모니아가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요소의 화학식이야. 요소의 구조식. 오케이? 그러니 두 개의 암모니아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 서로 왔다 갔다 믹스해서 사이즈가 커져 있는 성분이 요소입니다. 화학적으로도 안정화돼. 그러니까 동화작용이에요. 알았어요? 동화작용? 아모니아 산성이. 아모니아 산성이냐고요? 지금 고혈통하면서 하고 있죠. 자, 수소를 포함하고 있네요. 우후! 산성. 자, 수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모두 다 산성물질이다. 메틴 산성물질일까요? 암모니아 산성물질일까요? 오히려 아닙니다. 곧 제가 고혈통합하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너 산성물질 아니고 너도 아니면 암모니아는 오히려 반대로 염기성 물질이에요. 왜요? 고혈통합하면서 설명해드릴 거예요. 오케이? 네, 아는 친구들도 알고 있으니까.
표정들이 모르는 친구 같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자, 얘 염기성입니다. 자, 해줘요. NA 우리 몸속에 얘가 화학 반응을 하면 물하고 화학 반응을 많이 해. 물은 극성을 띠고 있어서, 그지? 얘 공유학 되어 있잖아. 암모니아. 원자 번호 7번 실소. 둘, 5개. 그지? 그래서 옆에 있는 수소랑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야. 공유를 해갖고. 그지? 근데 비공유 전자쌍 여기 있지? H가.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근데 여기 물에 O가 있고 H가 있어. O 전기음성도 커, 안 커? 커요. 커. O 전기음성도 커서 여기 얘네들이 그지? 어떤 식으로 얘한테 많이 붙잡혀서 여기 있던 간단한 양성자가 여기한테 플랭랭 가서 가버리는 것이 많이 생기고요. 그럼 얘가 떨어지게 되면 얘가 들어왔을 때 얘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OH-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가 많아서, 그지? 암모니아가 물에 섞이게 되면 염기성, 전기성이 아니라 염기성 이렇게와 암모늄이온하고 OH- 얘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염기성 용액이 돼요. 그래서 많이 함정 문제로 나오죠. H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산성, no 산성.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어차피 골통합 하면서도 한번 잡아드릴 거지만 여튼 지울게요. 그리하여 이렇게 암모니아는 화학 반응을 너무 잘해. 막 양성자를 막 우리 인체에 있는 물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양성자를 땡겨오려고 하는 그 정도가 세서 많아서,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정한 요소를 만들어서 우리 몸은 버립니다. 그지? 간에서 만들어야 할 걸.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했고요. 질소 때문에 지질. CHO 에너지 저장의 효율적, 그죠? 최종 소화성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적고 있어요, 오빠. 규빈이 오빠, 지방이 최종 소화선물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최종 분해선물 뭐겠어요? 똑같이 CO2와 H2O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이용하게 되면, 그죠? 얘도 CHO, 너도 C와 H와 O의 N, 너는 C와 H와 O를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걔네들이 화학 반응을 하는 결과 공통적인 목표물 얘 그리고 너를 갖고 있어서 만들어진 목표물 아모니아. 그죠? 방금 아모니아 했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벌어지냐? 가끔 함정을 많이 파는 게 물이요. 물은 오로지 소변으로만 벌어지나요? 아니요. 배설계 오줌에 이제 콩팥을 거쳐서 필터 작용을 거쳐서 오줌으로도 나가지고 소변으로도 나가지만 호흡계, 폐, 날숨, 그죠? 폐의 날숨으로도 나가더라. 폐를 거쳐 수증기 형태로도 나가더라. 입김, 맞죠? 땀으로도 나가요. 근데 너 주로 날숨, 폐로 나가죠? 혈액에 녹아서 혈액의 이산화탄소 형태들로 운반이 돼서 폐라고 하는 장소를 거치면서 이제 날숨의 형태로 바깥으로 나가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기염류 우리 인체를 구성하긴 해요. 뼈와 뼈 치아를 만드는 게 칼슘이나 인이니까 이온 상태로 좋은. 그 다음에 뭐 철분도 우리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 있어야 되겠지. 오빠 보고 있지 규빈아? 자, 이 철분 이온이 존재하고 있어야 헤모글로빈이 우리 이제 가끔 피만 나는 이유가, 그죠? 코피 터졌을 때도 약간 쇠떡이만 나잖아요. 그 전에 헬스장 가서 이렇게 쇠질 해보다 보면 쇠에 만졌을 때 나는 쇠 냄새 있잖아요. 버스 손잡이 냄새. 아니, 버스를 안 타서 모르나? 아무튼 쇠 냄새가 피에서도 나요.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적혈구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고. 자, 그다음 물. 알다시피 몸을 구성하는 건 비타민 아니야. 수용성은 비타민 BC, 지용성은 비타민 A, B, K. 됐죠? 이제 소화효소의 종류를 많이 채워야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화학적 소화가 일어날 때 입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는 누구로 소화시킵니까? 녹말을 몇 당으로. 그죠? 누구예요? 이름이 뭐야? 아밀레이스. 그치, 아밀레이스. 첫 번째 칸 아밀레이스겠죠?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몇 당으로 소화시켜주는데 여기가 아밀레이스야. 소화효소 이름. 그죠? 채우고 있어요. 어서. 아밀레이스고요. 자, 위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소화효소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초성인지. 펩신! 맞아요. 펩신. 위에서는 펩신. 신자로 들어가는, 신자로 끝나는 게 단백질 소화효소인데, 위에서 분비된 게 펩신, 그리고 이자에서 만들어졌던 단백질 소화효소가 트립신. 그래서 이자에 들어있는 두 번째 군대의 단백질이나 폴리펩타이드가 다이펩타이드나 트라이펩타이드로 되는 거, 그게 트립신, 이자에서 만들어진 게 트립신. 자, 이자는 나 딱 3개.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3대 영양소를 다
아작을 낼 수 있는 소화효소가 있었죠.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그죠?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그래서 이자에게 아밀레이스가 맨 첫 번째, 두 번째가 트립신, 세 번째가 지방 소효소 라이페이스. 규빈아, 오빠 먹을 게 떨어졌더니 졸려요. 아니, 좀 쳤어요. 뭐라고요? 좀 쳤어요. 좀 쳐서 방금 쉬는 시간 좀 쳤냐? 왜 나못 들렸지? 지금 치고 있어요. 돈 치고 틀리네. 알았어. 이 박스까지만 채웁시다. 그럼. 자, 그다음에 소장. 그러면 아밀레이스가 농도의 엿당으로 다 소화시킨 줄 알았어. 근데 아직 소화가 덜 됐어. 엿당이 뽀개져야 완전한 포도당 2개로 소화가 된 거거든. 그치? 네, 여러분 중학교 때는 그러면 소장에 있었던 탄수화물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 2개의 이당류인 엿당이 포도당으로 잘라집니다 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좀 고학년이다 보니까 이 엠픽 책에서도 이 탄수화물 소화효소의 제대로 된 소화효소의 이름을 외워라 라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외워야 돼. 얘가 영문명이 엿당의 영문 이름이 말토스야. 말토스. 네, 말토스라고 하는 걸 얘로 소화시키게끔 하는 거니까 말테이스예요. 말테이스. 말티즈 아니다. 말테이스. 자, 그 다음 마찬가지 락테이스는 락토스가 젖당이야. 얘도 포도당과 갈락토스 2개가 결합되는 거야. 그 표에 나와 있어. 락테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에서. 슈가 알죠? 슈가맨 알죠? 그래서 설탕이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진 건데 슈가니까 수크로스라고 하는 설탕을 소화시켜주는 게 수크레이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이펩타이드나 트라이펩타이드라고 하는 트립스에관 작용으로 약간 댕강댕강 잘려졌던 다이나 트라이 펩타이드들이 있어. 걔를 아예 아작을 해서 최소 수준인 뭐로? 아미노산으로 만들고 싶어.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단백질 소화 효소로 배웠어. 소장에 있는 단백질 소화 효소가 최소 수준까지 다 잘라줍니다. 네, 본질적으로 얘 이름은 펩티데이스야. 그래서 맨 마지막 그 블랭크에 펩티데이스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안해. 여러분도 쉬시고 저도 쉴 건데 졸리신 분은 좀 주무셔도 되지만 요거를 내가 그림을 그려주면서 수업 시간 채워야 될까? 이거 지금 다 한 건데 넘어갈게. 넘어가고 배설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좀 쉬셔야겠다. 숙제로 채워오세요. 아니면 제가 해서 찍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앞에 여기 표 쓰셨으면 충분히 채울 수 있거든요. 아래 거. 자, 그리고 거기 3쪽 페이지 보시면 이산화탄소 운반하면서 혹시 이제 여러분 교육과정 바뀌면서 그분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있었던 부분인데 이산화탄소 운반이 혹시 몰라서 넣어놨고요. 실제 이산화탄소를 운반을 시키는 건 CO2의 운반은 굉장히 많은 비율이 적혈구와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적혈구는 산소만 운반시켜주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정말 효과적으로 주변에 CO2의 농도가 높으면 이 CO2가 헤모글로빈 이렇게 있어요. 적혈구에 헤모글로빈 4개 단위체가 있고 여기 이제 O2를 아까 어디에 산소가 많이 존재하는 폐포 근처에 가서 O2를 막 캐치해왔겠죠. 그 O2를 캐치해올 수 있는 이유는 피맛이 나게 하는 철분. 그래서 철분에 의해서 이제 고결합은 아니야. 정적이적 인력처럼 결합된 거일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왔는데 주변에 CO2가 많은 공간에 가면 CO2가 얘네들끼리 결합된 이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헤모글로빈 다른 위치에 CO2가 결합을 해. 그러면 이 결합을 하면 할수록 분자의 어떤 입체적인 구조가 바뀌면서 붙잡고 있던 O2를 더 툭 내려주는 구조로 바뀌어. 오케이? 그러니까 주변에 CO2가 많을수록 가지고 있었던 산소를 더 잘 내려주는 구조로 갖는 게 적혈구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CO2와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걸 카바미노 헤모글로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에 HbCO2라고 써져 있죠? 카바미노 헤모글로빈. 이렇게 카바미노 헤모글로빈 형태로 운반되는 CO2의 양은 조직세포 쪽에서 만들어졌던 CO2의 23% 정도는 그렇게 이동한대요. 오케이? 그리고 CO2가 주변에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갖고 있던 O2를 더 툭툭툭 잘 내려주는 구조가 된 거죠. 됐죠? 자,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어떤 형태냐면 적혈구 속에 탄산 무수화 효소가 있어요. 네, 적혈구에 헤모글로빈도 있지만 적혈구라는 세포라는 공간에 탄산 무수화 효소 여러분이 쓰셔야 합니다. 첫 번째 블랭크 3번 거기
70%라고 써져 있는 그 설명에서 적혈구속 탄산 무수와 효소에 의해 효소야 굉장히 빠르게 조직세포에서부터 들어왔던 이산화탄소를 이 적혈구가 받아들이고 주변에 있던 물도 똑같이 받아들여. 오케이? 그래서 이 효소 덕분에 H2O와 CO2가 결합을 해서 뭐로? H2 CO3 탄산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얘가 H 플러스와 H 마이너스 형태로 HCO3 마이너스 형태로 탄산 수소 이온하고 수소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될 때 대부분 저 H 플러스는 적혈구 속에 붙잡히고요. 안 나가고요. 이런 형태로 이동이 됩니다. 얘로 만들어서 이 형태로. 돼요? 그래서 HCO3 마이너스라고 하는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들로 바뀌어서 주로 이동하더라. 오케이?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바뀌어서 혈장으로 확산되어 운반되더라. 혈장 속에서는 이 형태로 운반합니다. 됐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적어드렸어요. 얘는 안 나가요. 적혈구 속에 그대로 있어요. 웬만하면. 만약에 이 만들어졌던 CO2가 이 탄산 무수화 요소에 의해서 빨리빨리 다 바뀌어서 이 과정으로, 규빈아 여기 봐봐, 칠판. 이 과정으로 오른쪽 계속 다 바뀌어가지고 수소이온하고 탄산수소이온으로 바뀌고 저 많이 바뀌었던 수소이온이 다 혈장 속에 나가가지고 이 형태로 나간다라고 하면 어때? 우리 혈장 속의 용액의 액성이 산성으로 바뀌는 거지. 우리의 용액의 농도는 탄산음료 먹었다고 해서 극산성. 막 이렇게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체액의 pH가 일정하게 유지되게끔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혈구가.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쪽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4쪽 갑시다. 4쪽 갑시다. 보시니까 지금 4쪽에 배설계 오즈메 생성 과정에서 나와 있고요. 배설계 하면 콩팥 기억나시죠? 콩팥의 바깥쪽에 어디까지? 단관까지 이어져 있는 관에는 무슨 관? 오줌관. 그죠? 콩팥이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오줌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방광요도 이렇게 소변이 나가겠죠. 일정 부피의 소변이 차면. 맞죠? 자, 근데 콩팥 안에 들어있는 소변을 만드는 기본 단위체를 우리는 3개가 있습니다. 늘 3개의 세트를 지나야 소변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얘는 일종의 우리 몸속에 갖고 있는 천연 필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정수기 이렇게 필터 세팅해가지고 깨끗해진 정수된 물을 마시는 것처럼 늘 그 필터를 지나면서 수돗물들이 최대한 깨끗해진 깨끗한 물을 우리가 공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여러 성분들을 버릴 목적을 가지고 배설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씩, 의뢰에 한 번씩 이 필터를 거치게 되면 혈액에 너무 많은 물들, 혈액에 너무 많은 요소들이 저기에 버려지고, 콩팥에 버려지고 깨끗해진 혈액 성분, 조금 더 물의 양이 줄어들거나 또는 요소의 양이 좀 더 버려졌던 개들이 우리 몸쪽으로 다시 들어오겠지. 그죠? 그럼 콩팥 쪽으로 들어가는 건 콩팥 쪽으로 들어가는 건 콩팥? 정맥이에요, 정맥이에요? 정맥. 같죠? 혈 말고 콩팥 동맥이에요, 콩팥 정맥이에요. 동맥. 심장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콩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콩팥 동맥이죠? 콩팥 동맥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맥혈이라고 할까요? 정맥혈이라고 할까요? 정맥혈. 그지? 뭔가 프레시하진 않으니까. 그지? 또 콩팥 동맥이 규빈아 듣고 있지? 듣고 있어요. 확실하지? 네. 콩팥 동맥에 물 많고 등등등 노폐물 많고 들어왔어. 심장에서 내보내서 들어왔고 최대한 이렇게 그지? 3개씩이 모여져 있는 건데 요 3개를 사구체와 보문 주머니가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쭉 마치 송곳 모양처럼 내가 간단하게 그렸지만 얘가 세뇨관입니다. 얘를 디테일하게 그리게 되면 이 3개를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해요? 배웠을 건데 기억나요? 안 나요? 네, 네프론. 역시 뇌가 말랑말랑. 가장 아닌데 똑같은데 알고 있는데 말은만 안 한 거지. 자, 네프론이라고 해요. 3개 합치면 네프론. 콩팥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체 네프론이 있고요. 네프론. 얘가 100만 개씩 있어요. 너도 100만 개, 너도 100만 개. 됐죠? 어메죠. 저 네프론들을 싹 다 콩팥 동맥에서부터 들어왔던 혈관이 있고 그 혈관을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구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이제 모세혈관이고요. 선생님 저 이때요 조금 놀아가지고 잘 몰라요 하신 분은 제대로 듣고 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사구체예요.
7409 실처럼 되어 있는 게 막 모세혈관이 엄청 꼬이는 겁니다. 사구체고요. 사구체 속에 혈액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는 좀 두꺼운데 나갈 때 여기는 조금 혈관이 좁아져.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여기는 좀 좁아져. 그러니까 혈액이 여기 아주 되게 정체돼. 사구체 내에 엄청나게 정체돼서 어때요? 압력이 대빵 높아요. 사구체는 혈압이 높아요. 다른 일반 모세혈관들보다 혈압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푸시해주는 그 혈압의 차이에 의해서 사구체 내에 정체되어 있었던 성분 중 사이즈가 작은 얘네들은 다 푸시 돼서 빠져나가 버려요. 그게 뭐예요? 여과죠. 그죠? 얘가 보몬주머니고, 맞죠? 사구체에서 보몬주머니에 빠져나간 이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원료라고 해요. 원료. 원시 오줌이는 성분. 그래서 원료에 해당하는 성분이 만들어지네요. 뭐가 빠져나갔어요? 포도당, 아미노산, 또 물, 생리수혈, 요소. 그죠? 물도 나가고, 요소도 나가고, 뭐 필요하지 않은 뭐 비타민, 뭐 무기염료 다 나가겠지. 그지? 나갔다가, 그죠? 여기 있던 모세혈관들이 다시 야를 먼저 검토를 하자. 요렇게. 그래서 다시 우리 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얘가 우리 몸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콩팥 정맥이고요. 깨끗해져서.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가버리면 안녕 발자취에 나 오줌이 될 거야 하고 나가는 거죠. 이쪽이 콩팥 깔때기고요. 안쪽이. 맞죠? 기억나죠? 그리고 여기가 오줌간. 그죠? 방광요도. 발자취인으로 나가는 건 파란색 라인. 그죠? 근데 여가를 시켰는데 모든 물질이 다 여가 되나? 누구 여가 안 돼? 지방, 지방이랑 단백질, 적혈구랑 혈장 단백질처럼 덩치가 큰 건 못 나가잖아. 그지 여보아? 걔를 빨리 더듬어야 될 것 같아. 너 다음 주에 놀러 간다고 그거 상상하고 있는 건 아니지? 네, 아니지. 자, 첫 번째 주에 여가 되는 거야, 여가 되지 않는 거 물었네. 여가 되는 성분, 원료 안에 있는 성분 누구? 포도당, 아미노산, 물, 요소. 그지? 여가 안 되는 거 혈장 단백질, 적혈구, 지방 같은 건 여가가 안 되겠지. 덩치가 크니까. 근데 여가가 됐다가 100% 들어와줘야 되는 아이가 있었죠. 왜요? 밥값 내고 열심히 먹어줬거든. 그지? 어디 쪽에서 어디 쪽? 여기 세뇨관 쪽. 파란색이 세뇨관이야. 세뇨관 쪽에서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어디 쪽으로? 모세혈관 쪽으로 100% 이동을 해줘야 하겠죠. 자, 모세혈관 쪽으로. 제일 먼저 100% 이동하는 게 포도당과 그리고 아미노산. 그죠? 자, 물하고 요소는 어때요? 물이 99%였나? 그치. 99% 거의 3투 원리로. 혹시 요붕증이라고 나올 수 있어. 요붕증. 욕한 거 아니다. 요붕증이라고. 그래서 보통 하루에 내보내는 원료의 양이 몇 정도 되는 줄 알아? 1000ml. 좀 많이 셌다. 자, 500. 1000ml? 본인들이 보통 소변량 얼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하루에 내보내지는 소변량은 1.5L. 근데 하루 동안 만들어지는 원료의 성분은 170L입니다. 실제는. 엄청나게 많은 오줌이, 물이 대부분 나가는데 내보내지는 소변은 1.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문제 풀다 보니까 생명환상의 특성에서 보니까 캥거루 쥐라고 있어. 캥거루 쥐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사막 환경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잘 적응하다 보니까 대부분 내보냈던 물에 우리가 한 98% 정도 3초로 재흡수를 시킨 다음에 걔는 99.99999%의 물을 대부분 재흡수해서, 그러니까 사막 같은 환경에서 물을 한 토를 안 먹더라도 그 물의 효율을 높인 거야.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효율. 그런 식으로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요구증은 내보냈던 물이 원래는 뭐의 원리로? 3투의 원리로 이렇게 나갔던 물들이, 그죠? 바깥 여기 지금 혈장 단백질은 농도가 높으니까 이쪽이 저농도고 이쪽이 고농도여서 자연스럽게 3투의 원리로 물이 확산돼서 들어와야 돼. 세포나무를 통해서.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확산돼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98% 정도는 우리 몸쪽으로 농축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굉장히 소변을 자주 싸는 거, 많이 싸는 거, 탈수현상도 생기겠네요. 우리 몸에 필요한 물들이고 항상 재흡수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요소도 한 50% 정도는 재흡수가 돼요. 선생님 요소를 싹 다 버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50% 정도는 재흡수가 됩니다. 왜냐면 혈장에 어느 일정한 농도를 유지시키는 데 좋은 물질이야. 그러니까 내보냈던 요소의 50%는 확산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은 다시 혈장으로 들어와서 혈장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어요. 됐죠? 그럼 봐봐. 여기 표에서. 자, 일단 첫 번째 했고요. 재흡수, 아미노산은 100%, 요소는 50%, 물과 무기염료는 필요에 따라 99% 재흡수 되더라라고 했고, 자, 분비는
여과가 안 되면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서 여과가 안 되고 더 버려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추가로 버려지는 과정들이 분비가 있겠지. 마찬가지로 분비도 능동수송과 같은 방법으로 에너지를 들여서라도 이동을 시키게끔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이렇게 여과와 제흡수와 분비 설명했고요. 이번에 있는 표 보시면 단백질은 여과가 안 되죠. 원료에도 없고요. 오줌에도 없어요.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습니다. 분자카가 커서. 포도당 8장에도 0.2 있고 원료에도 0.2 있는데 오줌에 0, 암유산 0.05, 0.05, 0. 즉 100% 제흡수했죠. 그쵸? 생육원에서 100% 제흡수했더라. 무기압류도 물과 제흡수율이 유사하더라. 요소는 0.03이고 0.03이고 2거든. 그래서 오줌 속의 요소의 농도가 2로 0.03에서 60배 이상 증가한 거죠. 그죠? 그러면 60배 이상 요소의 농도가 더 증가한 것 같아. 오줌 속에서. 그러면 요소가 와다다다다 더 많이 버려져서 요소의 농도가 진해진 거 아닙니까? 라고 제일 많이 착각해요. 근데 나갔던 물, 여기 처음에서는 이 물하고 나갔던 원료 안에 물이 대부분 있는 상태의 요소의 농도야. 물이 엄청 많았겠지. 물이 거의 대부분 제흡수가 되다 보니 마지막 오줌 속에서는 되게 진해진 농도의 오줌 속 요소의 농도인 거지. 물이 대부분 제흡수가 되죠. 즉 수분의 제흡수율이 물의 제흡수율이 요소의 제흡수율보다 너무 높아서 그래서 농도가 진한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아예 설명은 이제 끝이고 여러분은 풀면 돼. 어딜 풀 거냐? 와우!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우리 지금 책에서 체크 한번 해봐. 큐비나 책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해봐. 거기 MP들 기준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22개정 최초로 나온 책을 보니까 그 대사성 질환하고 에너지 균형 있죠. 영양 과다, 영양 부족. 페이지 51쪽. 네.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는 나와 있더라고 22개정 MP에. 주량이 빠졌어요. 근데 그 기초대사량하고 활동대사량하고 계산하는 문제 있거든. 그게 빠졌더라고. 그게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굳이 거기까지는 산수 문제가 나오면 일단 빼고 하자. 근데 대사성 질환은 풀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50쪽 뒤에서 다 풀어. 50쪽, 49쪽, 48쪽 3쪽, 3쪽 48부터 50까지 해봐요. 48부터 50까지 오빠고 규빈이 오빠고 48부터 50쪽까지 당연히 앞부분은 더 쉬울 거라 여러분께 과제로 내드릴 거고 48부터 50쪽까지 지금 40분이니까 10분 드려볼게요. 51쪽 그 에너지 균형과 대사성 질환 거기는 내용만 좀 읽어보실 때 계산하는 문제는 일단 패스하고 넘어가려고. 아래 근데 대사성 질환은 너네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대사성 질환에 해당하는 고지혈증, 고혈압 걔네들은 비감염성 질병이잖아. 감염 안 되잖아. 고지혈증, 물질대사성 질환이니까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그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내용 읽어보셔서 자 불러줄게. 여러분이 풀만한 문제가 53쪽에 33번하고 35번을 풀고요. 그죠? 그 다음 36번하고 37번 풀고요. 38번이야. 그리고 55쪽에 39, 41, 42 풀고요. 그리고 56쪽에 네, 43, 44, 46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6쪽까지가 숙제야. 어디서부터 양이 많다라고 느끼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어서, 그죠?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42부터 네, 그죠? 검토하시고 외울 거 외우셔서 내가 부족한 부분 채우셔서 42부터 56쪽까지가 다음 주까지가 숙제고, 우리 8월 15, 16, 17일이 학원 방학이고 8월 첫째 주 개인적으로 이제 방학 있으신 분은 얘기해 주시면 녹화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 그러면 풀어보라고 했던 48부터 50쪽까지 답 한번 불러봅시다. 일단 C21번에 답 5번, 그 다음 22번에 4번, 그 다음 5번, 그 다음 5번. 질문 있어요? 여기 페이지에서?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몇 번이요? 왜 5번이? 왜 5번이냐고 몇 번? 22번에 왜 5번이냐고? 1번. 답이 왜 1번이냐고? 왜 5번이? 5번이냐고? 21번. 22번. 자, 몸의 기관에 대한 건데 소화기에 섭취된 영양소의 일부는
순환계를 통해 폐로 운반된다. D가 아니잖아요. 뭐 D가 아니라고? 아니, 저 2번 골랐거든요. 여기서. 2번 골랐다고? 디귿? 네. 기억 니은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럼 봐봐. 어디다 함정 쳤냐면 소화계에 흡수된 영양소의 일부가 순환계를 통해 폐로 운반이 될까 안 될까? 기억이 틀렸다고 했죠. 자, 그러면 폐를 구성하는 것도 폐를 구성하는 세포로 되어 있지. 페포도 페포를 구성하는 세포로 되어 있지. 페포도 페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있지. 자, 그럼 폐에 들어있는 세포들은 양분 안 받아도 돼? 돈 안 받고 일할 거야, 오빠? 영양분 공급 받아야지. 그래서 기억? 폐로 운반되는 것 또는 이를 콩팥으로 운반해도 똑같은 표현인 거야. 그래서 기억 맞는 거고. 간에서 생성된 노폐물의 일부는 배설계를 통해 몸 바깥으로 배출돼. 그쵸? 그러니까 모든 노폐물들이 다 배설계를 통해서 가는 건 아니겠지만 간에서 생성된 노폐물 중에 뭐 있겠어? 요소, 그제? 예,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서 요소가 이제 오줌 안에 모여있다가 오줌 소변의 형태로 나갈 거니까 배설계 콩팥을 통해서 몸 바깥으로 배출되죠. 선생님, 배출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조금 애매한데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차이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배출은 고형의 똥이 대장을 통해 소화기를 거쳐서 나가는 거야. 다음날 문익동으로. 배설은 수용성 상태의 액체가 소변으로 나가는 게 배설이 맞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여기서는 큰 구분을 주진 않아서 크게 구분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생물에서도. 자, 그 다음 쪽 49쪽. 자, C25번이 5, 26번이 5, 27번도 5, 28번은 4. 회추천. 저 이거 25번, 24번, 5번이 거기에다가 말. 25번에 몇 번이라 했어? 4번이라 했는데. 4번이라 했어? 그럼 기억을 틀렸다고 생각한 거네? 자, 기억 봅시다. B에서 일부니까. 에헤레. B에서 생성된 요소의 일부는 A를 통해 체외로 배출된다. 그니까 아까 얘기했었잖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모든 요소가 싹 다 야 이 뭐 땡땡껏 너 타나가 이게 아니라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요소의 한 50%는 다시 재흡수가 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일부. 그거. 그렇지? 28번 몇 번이에요? 4번. 28번에 몇 번이냐고? 네, 4번이야. 틀렸어? 설명해줄게. 맞았는데. 맞았어요. 뭐가 애매해요? 일단은 다 진짜 물어봐. 자, 넘겨? 말아? 나중에 또 물어봐. 뭘 또 여러 번. 24번에 그 제가 다 맞다고 했는데 24번? 네, 근데 3번이라고 골랐거든요, 제가. 다 맞다 했는데 왜 3번이라고 골랐어? 디귿이 애매했어? 일부? 일부에서 계속 망하고 있어요. 호흡계로 들어왔던 O2 중에 일부는 B를 통해, B가 순환계죠? 네. 그러니까 모든 O2가 싹 다 순환계를 통해 C로 운반되냐. 그러니까 C는 뭔데? 배설계지. 아까 똑같아. 아까 폐에도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폐에 있는 폐를 구성하는 세포도 일을 해야 되잖아. 콩팥을 구성하는 세포도 세포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소화기를 거쳐서 들어왔던 영양소 일부든 호흡기를 거쳐서 들어왔던 산소 일부든 어디에? 이 콩팥을 구성하는 콩팥 세포에게도 공급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유남쌤? 유노? 야. 자, 그래서 답 5번 맞는 거고, 기억님 기급. 그 다음 페이지 50쪽. C29번은 5번, 30번도 5번, 31번도 5번. 아니, 제가 5판 베스네. 자, 다시 풀어보시고 채점해주셔도 돼요. 저희가 해답지 걷진 않았으니까. 규빈이 내가 도와줄게. 자, 퇴근하시고 숙제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파우로 취해봅시다.